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6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사는 서울신문이 일면 톱으로 실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오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단독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동물권 존중, 사회 약자 지원으로 확대해야. 자, 이런 제목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개별 인터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례가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될 문제 같은데. 자, 일면 기사고, 일면 기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 여사가 언론 인터뷰에 공식적으로 응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김 여사는 동물권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인터뷰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신문은 이번 주부터 특별기획 2022 유기동물 리포터 연재를 시작한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소개를 하죠. 오면 기사에서는 동물 보호는 저의 사명이다.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 같은 소외 이웃에도 관심이 큽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활동 방향을 좀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소개해 드린 대로 오늘 봉화마을로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를 하고 또 건양숙 씨도 같이 만나고 하죠. 그리고 모레는 또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 비공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메신저도 하면서 이렇게 원래 동물 보호 또 학대 아동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신문 이 오면 기사 보시면은 이 인터뷰는 동물권이라는 하도 아래 진행됐다. 자, 이런 인터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인터뷰 자체가 흔하지 않은 건데, 보통 지금 제목 같은 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서울신문이 이번 주부터 특별기획 2022 유기동물 리포터 연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신문사의 기획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 분야만 질문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다른 문제, 가령 정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됐던 민감한 문제는 묻지 않기로 하고 인터뷰를 성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서울신문의 김건희 여사 이 인터뷰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질문 답변이 없는 상태죠. 자, 주말 동안 또 화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엑스파일 문제입니다. 조난 자료가 있다. 정치인, 언론인, 또 기업인 관련 있다. 박정희 시대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60년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한 엑스파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죠. 여기에 대해서 또 국정원도 반발을 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나가자마자 또 국정원 안의 일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니 국정원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이렇게 되니 박지원 전 원장이 일단 자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불속 윤석열 엑스파일도 있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리고 윤석열 엑스파일이 실제로 있느냐? 자,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6면 기사 보시면은 박지원, 윤 엑스파일도 있다. 이렇게 하니 여권에서는 저러는 의도가 도대체 뭐야? 의도가 뭐길래 갑자기 정치인 엑스파일 하다가 윤석열 엑스파일까지 이야기하느냐? 자, 첫 번째는 발단이 된 거는 지난 10일이죠. 박지원 전 원장이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 조난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X파일 내용에 대해서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과 썸씽이 있다,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공개되면은 이혼당할 정치인이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11일 JTBC와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X파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현 정부 정치인의 파일도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자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하면 제가 또 감옥 간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또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답하죠. 그 대북 그 송금 사건으로 한번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래서 뭐 감옥 이야기를 또 한 건데,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하게는 얘기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윤석열 X파일도 있다 이렇게 답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도대체 의도가 뭐냐, 일단은 정치적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X파일을 거론했다. 본인의 존재감을 피력하기 위해서 X파일을 거론했다. 자,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 존재감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본인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박근혜 정부까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 주장이 문재인 정부 때는 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파일을 본인이 다 받고 그 파일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민주당 편에서 민주당 그 복당 그 신청을 했다고 하죠. 민주당 편에서 시시콜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일종 압박용 아니냐. 자, 그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X파일이 있다면 내용이 뭘까? 그 부분은 뭐 본인이 디테일하게 말 안 한다 했지만 일반적으로 국정원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파일을 이야기하겠죠. 조난 자료 같은 것들. 조난 자료가 상당히 상세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은 제가 책을 쓰면서 그 내용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죠. 어떤 뭐 친한 사람들이 누구고 언제 누구와 만났고 이런 것까지 유력한 그 인사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은 국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 자료들을 만들어 놨을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뭐 어떤 그 수사를 하면서 그때 윤석열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졌는데, 물론 그 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 거기에 대해서도 이 항명을 하면서 좀 사회적 관심을 받았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유력 정치인이 아닌데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일을 만들었을까? 뭐 그런 점은 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X파일은 이 대선 기간에 대선 전국에서 한번 거론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정치평론가가 본인이 윤석열 X파일을 받았는데 뭐 두 가지 정도를 받았는데 이 어떤 정부 기관에서 만든 것 같아. 그쪽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정부 기관이 국정원 아니냐? 그러면 국정원 X파일. 지금 박지원이 말하는 국정원 X파일과 국정원이 갖고 있는 윤석열 X파일과 그때 정치평론가가 주장한 그 윤석열 X파일이 같은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X파일과 지금 이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X파일은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박지원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그때 대선 전국에서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정가에 놔둬놨던 그 X파일은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 X파일이 제가 뭐 받아서 프린트를 한 거지만 이건데,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은 가장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치할 때, 대립각을 세웠을 때 그때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박근혜 시대 때 만들었다는 그 박지원
전 원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 대선 중국에 나왔던 이 엑스파일을 보면은 뭐 윤석열 엑스파일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윤석열 성장 과정,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쭉 있고,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삼부토건, 뭐 조남욱 회장 이야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이야기,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것은 그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처에서 만든 그 엑스파일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국정원에서 만들었는지, 뭐 다른 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정치권에서 그때 민주당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엑스파일 이야기가 처음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이제 넘어갔는데,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안에서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준석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유의 이 말솜씨를 뽐내듯이 90분 동안 막 말을 쏟아냈습니다. 별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떤 말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까지 막 쏟아냈는데, 자, 동아일보 보시면은 이준석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 작심 발언, 친윤, 갈등 키우라, 대응 자제. 어제 자기 정치라는 말을 계속 썼는데, 이준석이. 자, 이렇게 자기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야당을 겨냥한 것은 아니죠. 여당 안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소위 이준석 본인이 이름을 붙였던 윤핵관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지금까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이루고 싶은 세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던 정책들과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 임기 2년 중에 1년은 선거 때문에 자기 정치를 못했다는 이야기죠. 선거라는 것은 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데, 양쪽 선거에서 둘 다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거기에 올인하느라고 내 정치를 못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아일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당무를 거부하고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와 충돌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정진석 의원 등 당내 친윤 그룹과 설전을 이어가는 이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섰는데, 자기 정치, 지금부터 자기 정치 하겠다. 그전에는 전부 다 자기 정치였죠.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을 때부터 유승민을 대통령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입당도 막으려고 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초를 해서 뭐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부터 자기 정치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달 말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당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은 이날 90분간 특유의 직설납법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조기 사퇴론을 일축하고 이준석표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자, 목적이 여기서 보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오늘 어제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10번 넘게 썼습니다. 자기 정치. 이 자기 정치는 정진석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간 그 이준석에게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 여태까지는 자기 정치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한번 본때를 보여줘 보겠다. 자기 정치하면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것은 거의 협박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흑화. 내가 까맣게 되지 않도록.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어쨌든 내가 이렇게 순순히 있을 때 알아서 잘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정진석
의원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맙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저를 공격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정진석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에게 좀 자제를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제 지시가 떨어진 상황이죠. 대통령의 자제 지시가 떨어진 상황인데도 또 어제도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계속 정진석이 비판을 했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일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또 비판을 하니 이제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는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간 갈등은 이달 말 예정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분실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원래 당 또 오늘 아침 소식에 따르면은 원래 24일 윤리위가 열려서 이준석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27일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윤리위 내부 사진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친문계 의원들은 대응을 자제합니다. 대응을 같이 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윤에서는 대응을 자제하는데 이준석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도발을 막 하는 것은 일단 친윤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이는데 윤리위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대표직이 박탈될 위기에 몰리면은 그때 이것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상납 그리고 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 이것 때문이 아니고 윤핵관들의 탄압에 의해서 본인이 이렇게 됐다. 그 당 대표직까지 뺏기게 됐다. 이런 이미지를 남기기 위한 그런 시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자, 그런데 이 상대편에는 윤핵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도 지금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들레해, 이 친윤 모임에서 장제원 의원이 주동이 돼서 민들레해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준석이 이 사조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특히 같은 친윤 그룹 안에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을 했죠. 내가 앞장서서 맡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봉합을 하고 이 민들레해를 그러면 언제 출범시킬 것이냐 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여권안의 이 권력 암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면 보시면은 민들레 갈등 일단 봉합됐지만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균열. 자, 일단 두 사람 어제 장제원 의원이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봉합을 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봉합한 실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이 권력 투쟁 요소가 숨어 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장 불쾌했던 거 민들레해에 대해서 이 민들레해가 처음에 소속 의원들에게 여기에 참석을 해달라고 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삭제됐는데 당정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정책 정보와 소통을 통한 윤석열 정부 뒷받침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당정대 협의체가 있었죠. 당과 정과 대통령실 협의체. 거기에 당 쪽의 주축은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태의 당정실 정책 협의체를 만든다고 협의체 비슷한 모임을 만든다고 하니 권성동 패싱이 되는 것이죠. 본인은 따로 그런 공식 협의체가 있는데, 자, 그래서 발끈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들레 모임이 장제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권성동은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로서 최근에 몇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존재감을 막 가시랬죠. 권성동은 원내대표니까. 근데 장제원은 일단 당선인 비서실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있으니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민들레다. 이렇게 되니 권성동은 또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민들레 모임이 지금 30명으로 됐는데 이것이 오픈 플랫폼,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러면 이것이 국민의힘 안에 최대 기파가 됩니다. 최대 기파가 되면서 나중에 이 당권 경쟁에서 큰 힘을 발휘를 할 텐데, 장제원은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 때 안철수 후보를 도와서 나중에 이 당 안에 합당하고 나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고 나서 당에서 정착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안철수를 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그런 장제원이 거대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그러면은 당권을 노리는 권성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지죠. 자, 그래서 이 견제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 차기 당대표 출마를 노리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겐 오히려 악재다. 왜 악재냐? 권성동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4월에서 6월 바로 되죠. 그런데 이준석이 윤리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받을 경우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권성동은 출마를 하기가 어렵죠. 원내대표를 하다가 출마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근에 권성동이 이준석을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위원회 만드는 것도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또 이 징계위원회 열리는 데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윤리위원회 열리는 것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이준석뿐만이 아니고 여당이 된 그 국민의힘 안의 권력투쟁, 이것을 우선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월 1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